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번 주는 223페이지 폐쇄 등기부 이쪽 봅니다. 최근에도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우리가 두 번째 단원에서는 등기소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관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2장에서의 2장에서의 가장 핵심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2장에서 가장 핵심은 요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와 일반 건물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그죠? 그리고 구분 건물에 있어서 어떻게 등기 기록이 구성이 되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등기법이 계속 겉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겉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폐쇄 등기 기록에 대해서 한번 보면 폐쇄 등기 기록. 이 폐쇄 등기 기록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거예요. 뭐 등기부라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왜 폐쇄를 하느냐? 더 이상 등기 기록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등기 기록을 무엇하는 것이다? 폐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폐쇄된 등기 기록도 등기부로 취급이 돼요. 폐쇄된 등기 기록도 등기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몇 년간 보존하냐면 이것은 영구 보존 장부고요. 증명서하고 열람에 대해서도 증명서와 열람에 대해서도 모두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다만 이제 증명서의 경우에는 증명서는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전부가 있고 일부가 있는데 전부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시험에 이 폐쇄 등기 기록은 증명서라든지 열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폐쇄 등기 기록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어떠한 경우에 과연 등기 기록을 폐쇄할 것이냐? 그 폐쇄 등기 기록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대상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무조건 막 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등기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등기법에 대한 공부가 정리가 되면 이 폐쇄 등기 기록도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등기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표제부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하고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 즉 표제부의 등기와 갑구, 을구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와 갑구, 을구의 등기로 나눠지고요. 갑구, 을구의 등기는 다시 몇 개로 나눠지냐면 두 개로 나눠져요. 보존 등기하고 이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하는 어떤 제한 물건의 설정, 뭐 소유권 이전, 뭐 제한 물건 이전 이러한 것들이 권리의 등기다, 갑구, 을구의 등기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분류를 하죠. 첫 번째 무엇? 기입 등기라는 것이 있고 변경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기타 쪽에서는 이제 항상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구분 건물 관련된 거,
중간에 형식에 따른 분류에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력에 따라서는 종국등기와 가등기가 있는데 등기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겠죠. 자, 지금 폐쇄 등기 기록의 그 사유, 대상, 이 사유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갑니다. 보존,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기타 이 순서대로 폐쇄 등기 기록의 그 사유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3장에서 직권에 의한 등기라든지 단독 신청이라든지 촉탁에 의한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또한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뭐 이러한 내용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 이 순서대로 보존,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중간에 빠져있는 가등기, 구분건물, 기타적인 내용 이 순서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모든 내용들이 한눈에 보일 겁니다. 모든 내용들이 한눈에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기입등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 세 개가 바로 무슨 등기? 세 개가 바로 무엇이다? 기입등기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폐쇄 사유를 보게 되면 이쪽에서는 빠지고요. 이쪽부터 갑니다. 자, 여기서 변경을 한번 볼게요. 변경. 이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폐쇄 사유는 요 안에서 찾으면 돼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이쪽에서 뭐를 찾자? 폐쇄 사유를 찾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 한번 써보면 변경 등기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일부에 대해서 무엇이 됐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거, 시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변경 등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등기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무엇? 토지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그러니까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와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갑구와 어디? 갑구와 울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표제부에서야 하는 변경 등기는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대지권의 변경 등기. 대지권의 변경 등기 이런 것이 있고요. 갑구 울구하게 되면 두 개를 떠올리라고 했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권리자 하면 무엇이다? 권리자 하면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그쵸?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우리가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등기 명의인의 무엇이라고 한다? 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의 증감, 이율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권리의 변경 등기다. 이렇게 권리의 변경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토지와 무엇이 되냐면 토지와 건물이 되겠고요. 토지와 건물이고 이때 토지 표시란 무엇이다? 토지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무엇?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야? 소재, 지번, 건물의 내역. 건물의 내역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무엇을 나타내요?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종류와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한다? 면적을 나타내는 거야.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폐쇄 사유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만 이상한 걸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걸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에는 어떠한 등기법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폐쇄 사유 책에 있는 거 그냥 쭉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면 상관없는데 일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기억이 되게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느낌을 딱 봤을 때 이 권리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의 증감, 이율의 증감 이런 것들을 한 거기 때문에 폐쇄 사유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명의인의 표시란 무엇이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니까 얘도 역시 폐쇄 사유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대지권의 변경은 대지권의 어떤 변경, 발생 변경, 소멸할 때 하는 거니까 얘도 없어요. 그 문제는 요겁니다.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했을 때 과연 폐쇄가 발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는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딱 봤을 때는 딱 봤을 때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했을 때는 폐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느껴지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면적에 함정이 있어요. 면적. 토지의 면적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다? 면적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토지의 면적의 증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무엇했을 때, 토지를 분필했을 때, 토지를 무엇했을 때, 합필했을 때, 토지를 무엇했을 때, 합병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붙어요. 분필을 하게 되면 면적이 감소가 되고요. 합필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적에서는 분할이라고 하죠. 분할이라고 하고 등기에서는 무엇이란다? 분필이다라고 해요. 토지는 지적에서는 분할이라고 하고 등기에서는 분필이라고 하고 지적은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지만 등기에서는 합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분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필지를 이렇게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에서 분할, 등기에서는 분필. 그럼 여기에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그럼 여기에 등기 기록이 A라고 하는 등기 기록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이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A가 되고 B가 돼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것은 한 필지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등기 기록이 무엇이 되는 거야? 등기 기록이 개설이 되는 거죠. 개설이 되고 A가 면적이 만약에 100이었단 말이에요. 100인데 얘가 40이 되고 얘가 60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면적이 A 등기 기록에서는 면적이 줄어들었죠. 100에서 60으로, 40으로. 따라서 얘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은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분필의 경우에는 폐쇄가 발생할 수 없고 어떠한 등기 기록의 개설이라고 하는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반대로 합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몇 필지로 하는 것이다? 한 필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A 등기 기록이 있고 여기 B 등기 기록이 있으면 A 등기 기록으로 만약에 합쳐졌다. A로 합쳐졌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면적이 여기가 50, 여기가 만약에 40이고 여기가 60이면 면적이 얼마예요?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등기 기록에서는 면적이 40에서 100으로 늘어났으니까 여기서는 무슨 등기를 해라? 변경 등기를 할 것이고 B 등기 기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 등기 기록에 무엇이 발생한다? 폐쇄 사유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무엇했을 땐? 토지를 합필했을 경우에는 폐쇄 사유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합병은 그럼 뭐냐? 토지를 합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필과 합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분필과 합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필과 합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뭐라 그래? 합병.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있고 A 등기기록, B 등기기록이 있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A 토지를 분필을 해가지고요. A 토지를 분필해가지고 B에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면적이 줄어들었죠. 여기가 면적이 100이고 얘가 면적이 100인데 얘는 60이고 140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 등기 기록에서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고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면적이 얘는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토지를 합병했을 때는 토지를 이렇게 무엇했을 때는 합병했을 때는 개설도 폐쇄도 그죠?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설의 문제와 폐쇄의 문제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언제 우리가 등기 기록이 폐쇄되는 것이다? 토지를 무엇했을 때? 합필 등기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로 넘어와서 건물도 똑같이 면적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건물은 분할이라고 하지 않고 분필이라고 하지 않고 이 건물의 면적의 증감은요. 분필이 아니라 건물에서는 분할이라 그래요. 합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 그래요. 그리고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분할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줄여서 그냥 분합이라고 쓸게요. 분할하고 합병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갑소유의 건물이에요. 갑소유의 건물인데 등기 기록이 그럼 이렇게 하나 이게 부속 건물입니다. 부속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의 건물의 부속 건물을 분할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을건물로 하는 겁니다. 갑의 부속 건물을 분할을 해가지고 을건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게 갑소유의 어떤 등기 기록에는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으니까 무슨 등기를 하면 돼? 부속 건물 지워줘야 되는 거죠.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일부동산 1 등기 기록이니까 부속 건물도 이제 하나의 일반 건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기 기록이 무엇이 된다? 등기 기록이 개설이 되더라 이겁니다. 똑같아요. 분필하고. 자, 합병은 그럼 뭐냐? 합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갑 건물이 있고 여기에 을 건물이 있는 거죠. 을 건물을 갑 건물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등기 기록에서는 기존에 부속 건물이 없었는데 부속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 맞나요? 그리고 얘는 을 건물이 갑 건물의 부속 건물로 갔으니까 을의 어떤 여기에 등기 기록은 무엇이 된다? 등기 기록은 폐쇄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분할하고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분할합병은 이게 갑소유의 건물이고 이게 갑소유의 건물에 이제 부속 건물까지 있는 거고요. 여기 을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갑 건물의 부속 건물을 을 건물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겁니다. 갑 건물의 부속 건물을 을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겁니다. 을 건물의 부속 건물로. 그러면 얘는 부속 건물이 나갔으니까 무엇을 하면 되고 이것은 변경하면 되고 얘는 부속 건물이 없었는데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도 무엇이다? 변경이기 때문에 분합을 했을 때는 분할하고 합병했을 때는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는 무엇을 했을 때 합필했을 때 폐쇄 사유가 발생을 하고 건물은 합병했을 때 무엇이 발생한다? 폐쇄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정 등기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까지가 변경이고
경정 등기의 경우에는 폐쇄 사유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요. 말소 등기. 일반적으로 말소 등기할 때도 폐쇄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유권 무엇?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엇하는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발생한다? 폐쇄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는 폐쇄 사유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등기 기록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죠. 이거를 말소를 하게 되면 표제부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폐쇄가 되는데 여기서 또 역시 단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고 하죠. 구분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일부에 대해서 구분 건물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폐쇄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자, 이러한 건물에는 등기 기록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한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다 묶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다 묶어서 우리는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다 묶어서 1등기 기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엇을 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갑구하고 을구만 이렇게 그냥 빼면 되는 거지 전체를 다 폐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자체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회복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폐쇄 사유는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멸실 등기. 자,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가 멸실이 되거나 건물이 무엇이 되면 멸실이 되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폐쇄 사유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붙어요. 단 멸실한 건물이 한동 건물을 구분한 요 부분만 만약에 멸실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폐쇄해서는 안 된다. 멸실한 건물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럴 경우 만약에 요 부분이 멸실이 되면은요. 여기서 뭐만 끄집어내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표지회부와 갑구하고 을구만 띄어내면 돼요. 1 등기 기록을 다 폐쇄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두 개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폐쇄하지만 구분 건물에 있어서의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는 그러지 않고 멸실 등기를 했을 때 폐쇄하지만 멸실한 건물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는 역시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폐쇄 사유가 한 4개 나왔죠. 토지 합필, 건물의 합병,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멸실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를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폐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두도록 돼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부동산 만약에 2등기 기록이다. 1부동산 2등기 기록이다. 그럼 이건 무엇이다? 이것은 중복 등기의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중복 등기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복 등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2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폐쇄 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이러한 일반 건물이 어떤 건물이 되면 구분 건물이 되면 얘랑 어때요? 등기 기록 양식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을 한다? 이것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대로 구분 건물이 무엇이 되면 일반 건물이 되면 역시 등기 기록의 어떠한 그 구성 자체가 다르잖아. 그럴 때는 이것을 무엇을 한다? 폐쇄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 이렇게 매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다야. 등기로 매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등기 기록상의 어떠한 권리 자체는 몇 개 안 되겠죠. 그래서 넘어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만 새로운 등기 기록에다 옮겨 적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무엇을 한다? 폐쇄 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등기 기록에 폐쇄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223페이지 하단부에 폐쇄 사유 나와 있죠? 그거 딱 보시면 됩니다.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다 설명해 드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폐쇄 사유가 아닌 거라면 일단 토지를 합병했을 때, 건물을 무엇했을 때, 분할하고 합병했을 때, 그리고 일부만의 보존등기 말소했을 때 멸실한 건물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 이럴 땐 폐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폐쇄가 효력 한번 볼게요. 이 폐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폐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등기 기록으로서의 의무가 어떠한 등기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폐쇄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부가 폐쇄되면 어떠한 사항도 거기다 적을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폐쇄 등기부의 보관 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폐쇄 등기 기록도 등기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 보존이고요.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폐쇄 등기 기록도 등기부랑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증명서와 열람도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장부 나오고 이제 기타 장부하고 장부의 보존 및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볼게요. 보존 연한하고 제가 함께 같이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쇄 등기 기록이 이제 지금 제가 쭉 적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폐쇄 등기 기록이 그냥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폐쇄 사유 자체가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기타 장부 한번 보게 되면 책은 보지 마시고 이제 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요. 세로로 쓸까요, 이번? 우리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를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등기관이 무엇을 해야 돼요? 접수를 받으면 등기관이 이제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심사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무엇 할 수도 있고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등기관이 이를 무엇 할 수 있다? 이것을 각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각하와 기록과 각하가 무엇했을 때 기록과 각하가 부당했을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접수를 가운데로 해서 딱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접수를 가운데로 해서 딱 자릅니다. 잠깐 어디를 펴보시냐면 226페이지를 펴보십니다. 자, 226페이지를 보시면 장부에 뭐가 나와요? 보존 나오죠. 영구 보존이 있고요. 10년이 있고 5년이 있고 1년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5년이에요. 이쪽에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몇 년이다? 이 밑으로는
밑으로는 1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수해서 자른 이유는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장에다가 기록을 하거든요. 접수장에 기록하는데 이 접수장은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접수장에는 신청서 접수장이라는 것이 있고 기타 문서 접수장이라는 게 있어요. 접수장에는 신청서 접수장이 있고 기타 문서 접수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가 있는데, 그리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어떠한 압수수색에 의해서 외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어떠한 압수수색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때 나갈 수 있는 것이 송부부예요. 그러면은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라든지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를 편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편철자. 핵심은 신자 들어가는 거. 여기에 신자 들어가는 거. 얘네들은 몇 년간 보존이다? 그래서 5신 이렇게 많이 배워요. 5신. 신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몇 년이다? 5년 보존장부다 이겁니다.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편철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송부부. 반환된 날로부터 5년 보존이고요. 신청서 접수장 몇 년 보존한다? 5년 보존합니다. 그 신청서를 오늘날에는 신청서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산이니까 신청 정보라고 하죠. 신청 정보. 신청 정보 및 그 부속 첨부 정보. 신청 정보에다가 플러스 첨부 정보 이런 것들도 여기 보면 신자 들어가 있죠. 맨 앞에 이거 몇 년간 보존이다? 5년 보존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짜리 한번 볼게요. 자, 기타 문서 접수장 10년이고요. 등기관이 심사를 해서 각하를 하게 되면 결정서를 작성을 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결정서 원본이에요. 결정 원본 편철장. 자, 결정 원본 편철장 몇 년간 보존한다? 역시 이것도 10년간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이 부당하고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묶어놔야 되거든요. 이의 신청 편철장. 자, 이의 신청 편철장 이것도 몇 년간 보존한다? 이것도 10년 보존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10년 보존장부 전체 4개 중에 3개가 나왔어요. 기타 문서 접수장, 결정원본 편철장, 이의 신청 편철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무엇을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 사용자 등록 신청 서류 편철장 이렇게. 여기 신자가 중간에 있어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 편철장 이들은 몇 년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보존연한은 최근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요거 신청정보 영구보존이다라고 한번 출자가 된 적이 있고요. 굉장히 쉽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1년짜리는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별로 잘 듣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각종 통지부, 열람 신청 서류 편철장, 재증명 신청 서류 편철장 이런 것들은 몇 년이다? 1년이. 그러니까 5년하고 10년만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한 거고. 자, 보통 등기부로 취급되는 것들은 전부 다 몇 년간 보존이다? 등기부로 취급되는 것은 전부 다 영구 보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부는 영구 보존이에요. 그 다음에 폐쇄 등기 기록. 이 폐쇄 등기부도 몇 년간 보존이다? 폐쇄 등기부도 영구 보존 장부고요. 그럼 다시 이제 앞쪽으로 잠깐 올게요.
224페이지 보시면 접수장이라고 써 있죠. 이 접수장에는 접수를 받으면 등기관은 접수를 거부할 수 없거든요. 접수를 받으면은 접수장에다가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 등기 목적, 신청인의 성명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접수장에는 접수 번호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갱신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새로 부여한다 이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영구 보존장부에 어떤 게 있냐면은 공동 담보 목록이 있어요. 간혹가다 하시면 잘 나옵니다. 자, 공동 담보 목록은 예전에는 제출을 했어요. 예전에는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작성합니다. 누가 작성해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이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첨부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수정. 교재 224페이지 첨부하는데 아니에요. 수정. 그러면 이 공동 담보 목록은 담보로 제공되는 개수가 몇 개 이상일 때만 5개 이상일 때.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몇 개일 때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것이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작성하는 거야? 등기관이 작성한단 말이에요.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근데 지난번에 시험 어떻게 나왔어? 3개라고 한번 나온 적 있고요. 제출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 제출은 옛날 규정. 교재 수정하시고요. 자, 공동 담보 목록도 등기부로 취급이 됩니다. 몇 년간 보존하는 거다? 그래서 영구 보존 장부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부 자체가 손상될 수 있죠.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게 있잖아. 등기부 부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이 등기부 부본도 몇 년간 보존하는 거냐면은 영구 보존 장부다 이겁니다. 근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얘도 마찬가지로 등기부 이 부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등기부하고 동일하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게 맞고요. 그 등기부 부본은 누가 작성하는 거다?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등기를 마치면 작성하는 거고 등기부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 있어요. 도면. 이 도면도 등기부로 취급이 돼요. 몇 년간 보존한다? 이 도면도 역시 영구 보존 장부인데 우리 교재 보시면 도면 편철장이란 등기 신청 시에 첨부한 도면 또는 지적도를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도면은 그러면 언제 제출하느냐 이거예요. 도면은 언제 제출하냐면은 세 가지로 볼게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들어만 보셔도 되고 우리 토지의 일부에 용인물권 임차권 가능한가요? 토지 일부에 용인물권 임차권 가능하죠. 토지의 일부에 용인물권과 임차권을 설정할 때는 뭐를 첨부정보로?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 보존.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일부에는 전세권하고 임차권 가능할까요?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겠죠. 그럼 뭐를 표시를 해야 돼요? 범위를 표시를 해야 돼요. 범위를 표시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보존하는데 얼마 전에 시험에 토지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때는 토지대장을 첨부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틀렸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 건물. 자,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한동 건물의 소재도, 이 한동 건물의 소재도하고 각 층의 평면도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평면도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이럴 때 도면을 보통 제공합니다. 도면도 등기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몇 년간 보존이다? 영구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신탁 원부가 있어요. 이 신탁 원부도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제출하는 거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관이 무엇하는 것이다? 작성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신탁 원부는 당연히 어떤 등기할 때? 신탁 등기할 때 작성하는 거거든요. 첨부한 아니에요. 작성하는 거고 등기관이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신탁 원부 첨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역시 얘도 영구 보존 장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부속서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촉탁서, 뭐 허가서, 통지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부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원의 명령이라든지 촉탁이 있을 땐 나갈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 부분에서만 나갈 수 있어. 그럴 때 작성하는 것이 송부부예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 자, 보존연한은 어떻게 기억하신다? 등기에 어떠한 절차를 써놓고 보존연한을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오래 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존연한이 경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존연한이 경과가 되면 일반 종이로 제출한 것은 법원 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면 되는 거고 3월 말까지 폐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자문서다 그럴 경우에는 삭제하면 되는 거죠. 3월 말까지 삭제한다 뭐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서류 위주로 나온 겁니다. 종이로 된 것만 위주로 해서 나온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는 뭐 거의 한 40-50분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 딱 2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무엇과 무엇? 폐쇄 등기 기록의 사유하고 보존 연한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장부를 관리할 것이고 증명서라든지 열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이 두 번째 단원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